다음은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성 활동 중인 강북구 이성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북구와 강북구, 도봉구와 노원구 등 서울 동북권역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부모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건 의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내외부의 환경적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의 설립은 지금 시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소아 청소년을 위한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권역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 청소년 인구수는 동북권역이 4.3명으로 제일 높은 반면 의료 자원은 소아 청소년 의료기관 4개소, 전문의 19명으로 제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 입원 환자 46만여 명 중 동북권이 33.9%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동북권의 장애 어린이 14만 명 중 71.3%가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동북권역은 소아 청소년을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의 우선적 대상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특별시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핵심 공약과 배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립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이 건립 운영될 경우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일반 진료뿐만 아니라 응급진료, 재활진료와 함께 예방과 보건관리 사업까지 수행하는 건강안전망이 구축되어 건강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서울시정의 중요한 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동북권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 진료 기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권역 내 어린이 의료 전달 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 병원은 시설 투자 부족, 의료 원가 미보전 등의 어려움으로 입원실과 중환자실 등의 시설 없이 임상진료와 중증 또는 특수질환에 대한 상담과 같은 외래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시립 강북어린이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소아 만성 질환자와 필수적으로 입원 진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 병의 진행 과정에서 급성기를 지난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 고도의 전문적인 진료는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며 단순 임상적 진료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소위 어린이 의료 전달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이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은 민간 어린이병원이 제공하기 어렵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이 제공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영역의 진료 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중간 단계에서 권역 내 어린이 의료 전달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필요 속에서 그동안 시립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10대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공공개발기획단과 당시에 공공개발기획단과 시민건강부의 관계 공무원들의 그 수고로움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강북 어린이 시립 강북 어린이 병원은 두 개의 청사와 함께 공공 복합 개발 추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시면 강북구 번동에 면적 16,365만 제곱미터로 구성되는데 수도사업소와 도로사업소 등과 함께 복합청사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은 2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예상 사업비 2,2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18년도 8월에 서울시 동고동약의 정책으로 강북권역 어린이병원 건립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 기본계획 수립과 복합개발 부지 선정이 그때 당시 행정 2부 시장 방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8월 복합개발 계획안이 추진 방침이 확정되었고 지상 14층에 250병상 규모의 공공 청사와 의료시설로 복합개발 계획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북부도로관리사업소와 북부 상수도사업소가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복합개발이 기본계획으로 추진되었었죠. 그래서 관련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또 전략 환경 영향평가 또 거기에 필요한 주민 설명회들이 두 차례나 진행되었고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적 절차인 전략 환경 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가 관계기관 간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 이와 함께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29일 서울시 제8차 투자심사 11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투자심사 의뢰가 현재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그럼에도 이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에 대한 관계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는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지능법에 따라 지난 20년 10월부터 21년 5월까지 서울연구원사나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난 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지방행정연구원사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는 시립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서울시가 풀어야 할 쉽지 않은 많은 숙제를 던져 주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진행한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의 요약인데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투자심사의 의뢰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복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성 분석 BC값이 0.266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운영 수직 분석 결과도 연간 평균 83억, 30년 운영한다고 보았을 때 약 2,466억 원 정도의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영계획에서 관계부서에서는 이제 위탁 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위탁 운영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해당 금액이 증가될 개연성이 높다라는 분석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에는 강북 어린이병원 설립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전문 진료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진료과를 계획하고 운영 계획 마련도 필요하다고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과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 계획의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부진의 복합 개발로 추진되는 성격이 다른 3개 시설이 위치되므로 안정성을 고려한 동선, 소음 감소, 간섭 최소화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이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결과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죠.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재 서울시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세훈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약자와의 동행의 주요 시책 사업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취임하시면서 서울시 동행 매력 특별시 실현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 실현 위한 조직 기반 마련에 사회적 약자 지원에 집중하시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보시면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의료 추진단을 시민건강국 산하에 편성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시민건강국이 있고요.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 시민건강국에 공공의료 추진단이 3급 국장 직급으로 설치돼서 현재 운영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공공의료 정책팀, 시립병원 건립팀, 시립병원 강화팀, 의료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과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공인프라의 의료기관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시립병원 건립팀인데요. 시립병원 건립팀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의 조직별 업무 분장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업무 총괄, 그 다음에 공공재활병원 건립 업무 총괄, 북부병원 건립 업무 총괄, 기타 시립병원 신축 또는 중축 건립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서남병원 중축 및 리모델링 사업 총괄 이런 부분 등 즉 공공병원들의 건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이 시립병원 건립팀입니다. 그리고 다음 조직도를 보시면 이것이 다른 청사 2개와 복합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부지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 미래공간기획단의 공공개발 기획 담당관실에서 거점개발팀이 담당을 해서 현재 강북어린이병원 종합정사 복합개발 조성이라는 업무를 맡았고 이 부서가 지난 8월 29일 날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를 재정 담당관실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우리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 건강국이 5개 전략과제를 통해서 건강도시 서울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운데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주요한 전략과제 안에 시립병원 시설 확충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립병원을 주도해야 되고 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주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현재 서울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에서의 조직도를 보면 실제 운영을 담당할 그리고 직접적인 건립을 담당할 우리 시민건강국에는 사실 시립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과 관련된 역할 분장이 단 한 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잠시 후에 시장님한테 이제 여쭤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서울시가 이 시립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의 건립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낳게 하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다른 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제 지역구이기도 한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자락에서 열린 서울 도심권 등산 관광센터 개관식에 직접 참석하셨었죠. 네, 그때 아주 캐주얼한 등산복을 입고 직접 오셔서 함께 또 둘레길을 걸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다양한 시정 활동을 더욱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에서 함께 보신 것처럼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이 제 생각에 시장님이 강조하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여러 정책 중에 하나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 전문병원이 강북 지역, 특히 동북권역 동쪽에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위해서 두 차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면 부족하거나 또 미흡하거나 또 특별한 대학이나 대책을 서울시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 시장도 보셨죠? 네. 이런 대책이나 숙제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역을 전제로 한 어린이 병원 검토 사업을 의원님이 물어보시는데 조금 외람된 답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가 과연 최적지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의문입니다. 예. 방금 전에 타당성 조사 결과를 의원님이 소상하게 밝혀주셔서 제가 거기다 말을 더 보태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매년 8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서 빨리 건립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에 좀 상세하게 해당 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프면 뭐 승용차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중교통이 연결이 좀 되는 지점이라야 동북권역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러 오는 필요한 시설이 될 터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마 이 BC 레이쇼가 산출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점도 참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와야 경제성이 생길 텐데 경제성 분석에서 0.2점대에 아주 저조한 다른 사람 같으면 뭐 검토 대상도 아닌 거죠. 이게 병원이니까 이제 비로소 검토를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모든 자치구에 어린이병원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동북권역에 하나를 짓는다면 어디가 최적지인지는 한 번 정도는 좀 검토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저는 물론 이게 지금 뭐 타당성 조사까지 진도가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른 곳을 검토한다는 것도 참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업이 어떤 지역구의 사업으로 제시가 돼서 어떤 그 주도 면밀한 검토가 되질 않고 밀어붙이기로 된다 그러면 지어놓고도 후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데 조금은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동부권역에 많은 어린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지 사실 이번에 좀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저도 질문도 드리고 함께 고민할 지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시장님도 우리가 이 공공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측면을 단순히 PC 점수가 몇 점이냐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시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민의 예산이 시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을 단순히 이게 적자다, 흑자다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간적 입지 주권에서 최적지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0대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사구 뭉치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동북 4구의 시의원들이 열심히 정치를 잘하자라고 하는 연구회 활동을 4년간 했습니다. 이게 행정구역상 강북구 번동입니다. 사실 제 선거구도 아니에요.
이곳은 저는 도봉로에서 산 쪽으로 이제 제 지역구인데 제가 동북 4구에 18분의 시의원님들과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행정구역상으로 강북구 번독인데 이곳이 참 기묘한 곳입니다. 바로 앞에 우이천을 두고 도봉구 창동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다음에 바로 1km 정도를 가면 노원구가 나옵니다. 월계교를 건너가면.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앞으로 약 24,000세대 새로 입주가 될 장이동 일대 재개발 지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5,000세대 넘게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강북구 번동이지만 이 지도상으로 직선거리 1.2km 반경 내에 4개의 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지 조건에 있어서의 최적지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시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의 접근성 문제는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도 우리 도시교통실장께 대답을 했지만 대중교통의 즉 버스나 지하철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시장님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과연 최적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 깊은 고민과 의견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북구 출신이지만 이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이 강북구 번독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도 동북 권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어린이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진짜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건립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서울시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우선 먼저 제가 다음을 위해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BC의 점수라든지 운영 흑자냐 적자냐 문제만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공공의 의료 인프라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도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체 보건의료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공공 어린이 병원 건립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 내 어린이 의료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민건강국 산하에 3국 국 수준의 전담 부서가 있고 업무 분장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병원에 대한 업무 분장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000만 시민이 보는 홈페이지 조직도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아까 여쭈었던 겁니다. 이게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약하신 거냐. 근데 제가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성인 건강에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고 장래의 질병과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분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성인과 다른 질환의 특성, 체형, 심리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시설 장비 그리고 치료 환경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공의료 인프라로서 강북 어린이 전문병원의 건립을 통해 서울시의 선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힘을 더욱더 갖길 진심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소아 청소년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낮은 수가와 높은 인건비 구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서 민간 부분에서 어린이 전문병원을 건립 운영하거나 의료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립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동북권역 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은 의원이 얼마 전 민원인의 폭언 위협 그리고 반복되는 폭력적인 민원으로 매우 심하게 시달리는 우리 서울시 사는 어느 현업사무소 직원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제가 만났던 그 현업사무소 그 직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악성 민원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 현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또 보호를 해줄 수 있는지 오늘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위협, 반복 민원 등으로 대민 서비스 접점에 있는 현업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증가와 직무 만족도 저하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시 지부 조사에 따르면 19년도에는 5,800여 건, 20년에는 6,630여 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등과 면담, 그다음에 홍보기획관 주재의 민원조정회의 등을 통해 직원 불편사항을 수렴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일선 현업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시행 중인 주요 조치들은 크게 10가지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 서울시 본청의 전 직원의 행정전화 녹음 기능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폭언 시 녹음 버튼을 누르면 안대 고주문이 송출되고 자동으로 녹음되며 30일간 보관해서 위법 행위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전화 통화 연결 의무로 직원 보호 조치 음성 안내 송출도 하고 있죠. 본청 민원실, 복지, 세무, 교통, 환경, 경제 분야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35개 부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민원 응대 매뉴얼은 매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한 직원보호 법률 서비스도 작년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우리 서울시 본청에 설치된 힐링센터 쉼표에서 전문가 상담과 건강관리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5,100여 명, 20년도에는 1,170여 명, 21년도에는 1,090여 명 등이 상담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대면 상담 선수는 물리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5,000명 수준을 육박할 것으로 담당 기관에서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실, 보건관리자 상담 방문 등도 매월 간호사나 분기별 의사가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루 동안 진행되는 힐링 캠프 운영과 심리 치유도 18년도부터 지원되고 있고요. 150에서 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경험이 많은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민원 상담관을 통해 본청에서 특이 민원에 대해서 대응도 하고 있고요. 또 안전장치로서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또 본청 열린민원실 내 CCTV도 설치돼서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담당관 주관으로 민원 응대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업에서 일하는 일선 직원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보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전화 녹음, 직원 보호 조치, 음성 안내 등의 조치는 전 기관에 시행되고 있으나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 활용한 상담이나 비상시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 등은 본청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악성 민원 접점이 많은 도로사업소나 상수도 사업소와 같은 현업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전 보호 조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악성 민원 발생 시 민원 접점부서 직원들이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되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은 현업사업소 직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는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현업에서. 힐링센터 쉼은 본청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현업 직원들이 이용하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이 찾아간다고 하는 마음건강 상담실, 그다음에 보건관리자 방문 상담과 같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경우도 사전에 희망자가 접수를 해야 되고 그것도 월 또는 분기 단위로 방문 상담이 이루어져요. 내가 오늘 악성 민원에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는데 내일 출근하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미리 신청해서 그 달이 되거나 그 분기가 되어야만이 방문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이미 상처에 딱지가 앉아버리겠죠.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측면도 보면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는 현재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중 73개소, 서울은 14개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서울시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집행부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죠. 지난 회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조례를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추진했으나 상정 철회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이번 사안을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선 시의원으로서 본의 아니게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국회에서는 지방공무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안 설명해드리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아주 상세하게 공부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부분적으로 인지한 것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에 아마 정확히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시장님? 예, 지금 몇 가지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우리 최호정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례가 지금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사전사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례가 좀 신속하게 만들어져서 명실상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본의원은 그래서 우리 시장님에게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우리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 응대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직원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심리 상담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상담센터 운영을 즉시 확대 운영해 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권역별 전문 상담 기관들과 협력 협약 등을 체결해서 해당 권역 내 현업사업소나 필요하다면 산하기관 직원들과 대면 서비스를 수행하는 각종 지원 조직들의 직원들도 포함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 보호,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마침 하셨다고 하니 신속하게 처리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공무원과 우리 공직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의 보호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뚜렷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도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함께 협력하여 다양한 현업부서에서 대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우리 직원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자 신문 사회면을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30세 남자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기사로 가득합니다. 기사 주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계 공무원들과 또 우리 시의원회 이외에 또 특히 교통위원회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동료 직원이 이런 가해를 했습니다. 보면 스토킹이라든지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뤄봤을 때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31살의 청년입니다.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아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우리 서울 시민의 청년일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몸의 근육과 마음의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침 또 서울시는 청년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사업 참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마음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상담받고 싶지만 비용 부담이나 심층 상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청년들에게 서울시가 무료로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도 마음치유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또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많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이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또는 공무원이든 민원인이든 소중한 서울시의 시민입니다. 서울 시민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이 더욱더 중요하고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더욱더 내실 있게 또 사각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하고 준비해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